쉬어. Here's the translation of your text into Korean. 운명의 문자 보내기. 제나는 플러팅, 유혹하기, 이 결코 자신의 강점이 아니지만 도서관에서 일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정주행하는 조용한 일상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윌로우 크릭이라는 아기자기한 마을에 살며 그녀는 책의 페이지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테사의 웃음에서 위안을 찾는다. 테사는 종종 다양한 사회적인 사건으로 그녀를 끌어들인다. 그런 평온한 생활은 제나가 낯선 사람인 클로이로부터 잘못된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클로이는 그녀에게 요리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 클로이는 제나가 아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대담하고 모험적이며 독립적이다. 또한 그녀는 단순한 요리를 요리의 걸작으로 변신시키는 재능을 가진 유명한 음식 블로거이기도 하다. 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독특한 유대감이 싹트고 클로이는 마음 따뜻한 요리 이야기를 공유하고 제나는 그녀의 유한한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마침내 그들이 만날 준비를 했을 때 공기 중에 부정할 수 없는 화학 작용이 느껴진다. 그러나 클로이가 느끼는 것이 우정 이상의 감정일 리는 없다. 맞지? 그녀가 제나가 로맨틱한 저녁 데이트에서 밀가루가 뿌려진 앞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지는 않겠지? 아니면 상상할 수도 있을까? 실수로 문자 하나가 그녀를 올바른 사람에게로 이끌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날은 아늑한 토요일 오후였다. 제나는 집에서 카모마일 차를 한 잔 마시며 소파에 움츠리고 있었을 때 그녀의 전화기가 예상치 못한 메시지로 진동했다. 도와줘. 데이트를 위해 완벽한 파스타 요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클래식 마리나라와 좀 더 모험적인 것 중에서 고민하고 있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제나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건 장난인가? 파스타에 대해 묻는 낯선 사람의 메시지. 그녀는 그것의 부조리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호기심이 그녀를 이겼다. 조금 생각한 후 그녀는 답장했다. 안녕하세요. 분명 요리 관련 고민이군요. 클래식 마리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어요. 잘 만든 게 잘못될 리는 없잖아요. 잠시 후 후속 메시지가 그녀의 화면에 깜빡였다. 바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클로이예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활기찬 대화가 시작되었다. 클로이는 마늘을 태우고 파스타를 과도하게 익히는 등 주방에서의 실수를 공유했고 제나는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생한 이야기와 빈정거림에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과 요리 팁을 주고받으면서 몇 분이 몇 시간이 되었고 제나는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마다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새로운 메시지가 전화기를 밝힐 때 제나의 심장은 뛰었다. 그럼 제 요리 제난의 사진을 한 장 보내도 될까요? 두 번째 의견을 원해요. 물론이죠. 제나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운 흥분감으로 응답했다. 잠시 후 그녀의 전화가 사진으로 진동했다. 사진에는 밀가루가 여기저기 난장판이 된 혼란스러운 주방과 분명히 손길이 필요한 슬픈 모습의 파스타 한 그릇이 드러났다. 제나는 웃으며 정말 독특한 파스타 방식이네요. 라고 응답했다. 클로이의 장난기 가득한 대답이 빨리 돌아왔다. 웃음과 이모지들로 가득한 답변이었다. 이는 제나를 완전히 매료시켰다. 마치 누군가가 우정에 예기치 않은 커튼을 쳐내린 듯한 느낌이었다. 웃음과 약간의 취약성을 가진 일련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그들은 만날 시간이라고 결심했다. 제나는 그들이 지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며 이해할 수 없는 용기에서 오는 초대였다. 직접 만났을 때 제나의 긴장은 거의 즉시 가라앉았다. 클로이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빛나고 있었다. 더 나아가 공기 중에 부인할 수 없는 불꽃이 느껴졌다. 그러나 클로이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까? 제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오후를 간편하게 대화하며 보냈고 대화 속에서 즐거운 긴장이 감돌았다. 하루 내내 제나는 클로이의 밝은 미소와 생동감 넘치는 손짓을 꿈꾸곤 했다.
함께 요리할 때 밀가루가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모습은 어떨까? 무한한 시간 같은 느낌이 지나고 클로이가 가까이 기울어 제나의 손을 살짝 건드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단순한 커피 대화만 기대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아요. 제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정말요? 저는 내가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에 비해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클로이가 웃으며 눈을 반짝이게 했다. 당신이 파스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방식 때문에 저는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요리가 먹고 싶어졌어요. 저는 확실히 당신과 또 다른 요리 모험을 하고 싶어 해요. 제나는 미소를 지으며 뺨이 화끈거렸다. 우리가 요리 수업을 같이 하거나 뭔가 해볼 수 있을까요? 클로이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아니면 집에서 함께 요리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함께 스타일을 결합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거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제나는 속에서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아마 이 우연한 문자가 실수가 아니었던 것 아닐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서로의 마음과 삶을 탐험하게 되었고 공유하는 꿈과 비밀, 그리고 진정한 애정이 그들의 관계를 초기에 잘못된 번호를 넘어 깊게 만들었다. 운명일까? 제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기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한 지루한 문자로 인해 그녀는 이 놀라운 여성과 함께하게 되었고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윌로우 크릭에서 잘못된 번호는 제나를 올바른 여성에게로 이끌었다. 웃음과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에서. 몇 주가 지나면서 제나와 클로이는 편안한 일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탐험했다. 클로이는 제나에게 농산물 시장과 즉흥적인 로드트립의 흥미를 소개했고, 제나는 클로이를 아늑한 도서관으로 초대하며 그녀의 삶을 형성했던 책들을 나누었다. 아름다운 봄날 오후, 그들은 지역 공원에서 꽃이 만개한 벚나무 아래 피크닉 이불을 펼쳐놓았다. 클로이는 화려한 수제 샌드위치, 신선한 과일, 그리고 물론 그녀의 유명한 레몬 바질 페스토가 담긴 매력적인 병을 준비했다. 좋지만 저는 이 페스토에 대한 비판이 정말 필요해요. 클로이가 제나 옆에 앉아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말했다. 제나는 이미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는 전문 셰프가 아니란 걸 알죠. 제나가 놀리듯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기록을 남기자면 이거 정말 놀라운 거려. 제나는 한 입 빼어 물고 행복에 눈을 감았다. 와우. 이거 정말 굉장해요. 당신은 음식 트럭을 시작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클로이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밝고 전염성이 있었다. 아마 그럴지도. 클로리의 요리 창의성이라는 상호가 잘 어울리겠죠? 확실히요. 하지만 저한테 무료 샘플은 기대하셔야 해요. 제나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그들은 피크닉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웃었다. 그들이 공유한 이야기와 함께 서로 간의 경계가 사라졌다. 장난스러운 대화는 꿈, 두려움, 과거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로 흘러갔고 그들의 취약함은 더 강한 유대를 형성했다. 그래서 제나가 샌드위치를 다 먹고 나서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전 당신 같은 사람과 연결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어요. 즉, 저는 수줍음이 많고 집에서 잠옷을 입고 올드쇼를 재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랜덤 메시지로 모든 게 바뀌게 되었죠. 클로이는 제나의 솔직함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저도 같은 느낍니다. 저는 항상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돌아다니며 블로깅하고 탐험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당신과 문자로 대화하는 게 마치 오래된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당신은 저에게 조금 더 느리게 가고 작은 것들을 즐기는 영감을 주었어요. 제나의 뺨이 그 칭찬에 물들어 붉어졌다. 그 말이 저한테 정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이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저예요. 그게 바로 그것의 아름다움이에요. 클로이가 부드럽게 말하며 진실한 눈빛으로 빛났다.
당신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따뜻함을 지니고 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편안해요. 제나가 피크닉 이불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맥박이 빨라졌다. 처음 의도하지 않았던 문자 하나가 소중한 것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녀가 다시 클로이를 올려다보았을 때 그들의 눈이 맞닿았다. 그리고 잠깐의 사이에 주변 세계가 사라졌다. 바로 그들만 있었으며 그들이 형성한 무언의 유대감 속에 빠져 있었다. 클로이,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제나가 망설이며 심장이 뛰고 있었다. 물론이죠. 클로이가 장려하며 약간 앞으로 기울어졌다. 당신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제 말은. 이런 연결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클로이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그녀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진짜로 느껴져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나의 마음은 클로이의 대답에 사랑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당신은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힘이고 전 그냥 조용한 도서관의 사서예요. 그게 최고의 부분이 아닌가요? 클로이가 끼어들며 그녀의 열정이 전염성이 강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완해요. 누가 조용한 순간에 작은 흥미로움을 추가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제나가 웃으며 클로이가 자신의 질서 있는 삶에 가져다줄 혼란과 즐거움을 상상했다. 그렇게 말하니 확실히 아주 멋진 것 같네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차이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클로이가 계속했다. 우리가 서로의 삶에 원활하게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걸 통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네, 정말 좋아요. 제나가 대답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클로이의 미소가 더욱 커지며 그들은 즐거운 웃음을 나누었고 봄 햇살처럼 따스한 순간을 보냈다. 그 순간은 뭔가 훌륭한 것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 주말 늦게 제나는 클로이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서 작은 저녁 모임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 테사와 몇몇 다른 친구들을 초대했다. 그녀가 부엌에서 에피타이저를 바쁘게 준비하고 있을 때 클로이가 꽃다발을 한 팔에 안고 도착했다. 이것들이 당신의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 같아서요. 그녀가 함께 쏟아진 미소로 말했다. 오늘 저녁은 뭐 만들까요? 파스타죠, 물론. 우리의 첫 통화에서 이야기한 대로 제나의 마음이 그날의 기억에 두근거렸다. 클로이는 조리대에 기대어 제나를 지켜보며 이건 아주 잘 어울리네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심정적으로 다가갔다. 그렇게 부엌은 사람들의 대화, 웃음, 그리고 자가제 마리나라 소스의 매혹적인 향기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제나는 파스타를 넘겨주었고 클로이는 이미 고수 있는 기술로 요리를 플레이트에 담았다. 그들 점점 나누는 장난스러운 대화가 있었고 제나는 자신도 모르게 느끼는 가벼움이 마음속에 퍼지게 되었다. 저녁이 준비되자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분위기는 즐거움으로 넘쳐났다. 테사는 클로이와의 대화를 바로 시작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의 케미스트리를 읽어낼 수 있었다. 당신이 제나를 웃게 만드는 방법이 마음에 들어요. 테사가 클로이의 요리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즉시 내뱉었다. 제나는 그녀에게 장난스럽게 눈살을 찌푸렸으나 더 이상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고마워요. 그걸 감추려 했는데. 비밀은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클로이가 제나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이 빛났다. 당신은 과거의 실수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해요. 그게 당신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거든요. 저녁이 카드와 게임으로 이어졌고 밤이 깊어갈수록 제나는 클로이가 종종 몰래 자신을 쳐다보는 방식들을 알아챘다. 마치 그녀가 제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싶어하는 듯 했다. 제나는 복잡한 감정은 경험했지만 클로이가 진정으로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행복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간 후 제나에게 남은 것은 클로이뿐이었다. 그들은 부엌에 서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그 공간에 아늑한 빛을 만들고 있었다.
제나는 톡 쏘는 탄산수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저녁의 행복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오늘 저녁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멋졌어요. 싶어진 제나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저도 놀랍게 놀라웠어요. 당신의 친구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지만 당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제나.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나의 심장이 빨리 뛰고 감정의 복잡성 속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클로이, 제나가 시작했지만 그녀의 생각이 감정에 휘둘리고 잠깐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나, 제가 당신에게 키스를 해도 될까요? 제나는 허리를 가다듬으며 놀라웠다. 네, 제발요. 그녀의 반응은 자유로움 같았다. 클로이의 미소는 커지며 거리를 좁혔고 함께 미소로 눈이 맞았고 제나의 모든 세포가 깨어났다. 키스는 달콤하고 따뜻하며 제나는 그 순간의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 녹아들 듯했다. 마침내 그들이 키스를 풀고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어떤 것의 시작인 것 같아요. 클로이가 속삭였다. 제나는 고개를 끄덕여 자신이 그러했다고 느끼며 서로의 품에 들어갔다. 그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서로의 연결점을 탐구하는 두 영혼이었다. 손을 맞잡고 마음을 열고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틀린 번호가 올바른 여성을 데려다 주었고 제나는 그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주 후 제나와 클로이는 깊은 대화 속으로 빠져들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등위가 높아의 꿈, 비밀, 진정한 애정이 차례차례 쌓여가고 있었다. 제나와 클로이는 더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함께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감정들에 대한 힘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였다. 제나는 그들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 두 사람의 통과는 연속성을 보였으며 두 가지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반복적으로 점검했다. 제나가 느꼈던 감정들이 클로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그들의 여정은 서로의 마음에 신뢰로 뿌리내리며 순식간에 저 멀리 날아갔다. 그러니까 잘못된 번호는 정말 올바른 사람을 데려다 주었으며 제나는 그 특별한 문자가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한 전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